다시 지금 나옵니까? 지금 들리죠? 다시 지금 나오. 제가 마이크를 안 켜놓고 시작해서 그랬나 봐요. 제가 뭐 늘 이렇죠. 제가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어쨌든 눈이 부었다. 날카로우시네요. 미리 준비 안 하고 왔는데요. 김어준 씨도 제 라방에 대해서 시비 거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분이 제 것도 보시네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김어준 씨한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김어준 씨 유튜브는 못 보겠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이겼습니다. 저는 정치인이잖아요.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절박할 시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절박할수록 또 즐겁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가고 끝까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당대표 할 때 간첩법을 개정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었죠. 법무부 장관 때도 그랬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간첩법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형법에 간첩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법상 간첩죄에 보면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간첩을. 적국을 위한 간첩을만을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일 것 같습니까? 집중을 안 하고 계시구나. 제가 적국을 대상으로 간첩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위한 간첩만 스파이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산업 스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빼달라고 하는 행동들은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중국 유학생이 몰래 카메라 찍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걸 지금 법 체계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지난 국회에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막 강하게 주장하니까 자기들은 미온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좋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통과시키자. 저는 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복하거든요. 당대표 회의할 때마다 계속 간첩법 노래를 불렀어요. 법안도 발의시키고 세미나도 시키고 막 이랬다고요. 그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란 말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눈에 의심된다. 이거 뭐냐 도대체. 눈에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뭐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코너로 몰리다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오케이 했어요. 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를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게 제가 계엄으로 이제 쫓겨나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민주당이 말을 바꿔버렸어요. 민주당이 이걸 통과를 안 시켜버렸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우리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대단히 부족한 정치 집단이에요. 특히 중국과의 관련된 문제에서는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멱살을 잡힌 듯이.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싱하이밍 대사라고 우리나라 중국 대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사실 중국 내에서는 국장급이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정도 중요한 나라는 그거보다 위급을 보내야 합니다. 일본에는 높은 급 보내고 우리는 낮은 급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좀 없애 보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무슨 봉우리 어쩌고 낮은 봉우리고 중국은 큰 봉우리 이런 소리 하니까 그렇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좀 루드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좀 처음에 저 만나고 했었을 때 저보고도 제가 그냥 장관 아닌 거 안다.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피규어라고 자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랑 잘 얘기해보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쭉 몰고 가서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거의 일장 연설을 모욕적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연설을 듣고 그 앞에서 이렇게 쉐쉐하면서 막 이렇게 고개 쉐쉐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런 거 있었죠. 그걸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뭔가. 근데 왜냐면 그 즈음에 거의 그 무렵 전후에서 그 신 대사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저랑 둘이 밥을 먹자고 했어요. 이 대사관에서.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전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분 국장급 대사고 그리고 제가 외교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밥을 먹는 거? 저는 그게 외교적으로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 대사관 구경하고 싶죠. 나름대로 재밌고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또 여러분을 대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적인 지위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노했어요. 근데 이 일당 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들 쭉 몰고 앉아서 그런 얘기 듣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정치 집단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입장에서 뭔가 이상한 스탠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이상한 스탠스가 지금 한미일 블록과 북중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잖아요. 조선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근데 보면 그 제조업 자체로는 중국한테 다 밀려요. 그렇지만 왜 최근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카드가 있다고 하냐면 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이제 주로 커스터머잖아요. 이런 쪽이 중국한테 가기가 어려워요. 안보적 이슈 때문에.
원래 이런 산업 영역에서 2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국 다음이라는 지위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 그 지위를 제대로 이용해야 우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G라든가 뭐 미국에서 뭐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뢰하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안보라든가 어떤 기간 산업에 관한 거. 근데 그 조건을 하거나 조선을 맡길 때 뭘 보냐? 너네 중국 부품 쓰냐? 중국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하냐? 이걸 봐요. 왜냐하면 그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신경을 미국이 굉장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점으로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스탠스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걸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걸 적국으로 한정하는 법 바꿔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걸 한다고 했다가 말 바꿨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궁금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3심제죠. 지방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뭐냐면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4심제가 되는 거잖아요. 야, 좋아 보이세요? 그거 좋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선진 민주국가 중에 누가 4심제를 합니까? 이 법률 비용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시간이 어떻게 5년 10년 걸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10명도 안 되는 재판관 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소는 한마디로 딱 이거 보시면 돼요. 재판 한 번 더 하게 한다. 대법원 위에 헌지를 둬서 모든 사건, 그러니까 지금은 헌법 사건만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헌법재판소의 나와바리와 대법원의 나와바리는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 위에 대법원의 모든 재판에 헌법재판소를 끼워 넣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변호사들은 좋겠는데요? 더 늘어나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는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요, 이걸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역 싸움에서 헌법재판소라는 비교적 어떤 반개, 사법 시스템의 중심은 법원이잖아요. 이런 헌법적인 이슈에 그 탄핵 같은 큰 장이 서야지만 헌법재판소가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대법원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원하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걸 기겁을 한다고요. 이거는 근데 밥그릇 싸움으로 해결될 문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유죄 확정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확정된 미래예요. 이재명이 확정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양아치짓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법원을 압박하고 싶은 건데 이재명 민주당은 법원이 제일 아파하고 제일 싫어할 이슈를 그냥 찾아낸 거예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냥 법원을 엿먹여보겠다. 법원을 압박해서 자기들 순한 양처럼 자기들 개처럼 부리겠다. 이 뜻이에요. 목적이 그것뿐입니다. 이걸 놔둬도 되겠습니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다툼 문제,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새우 등 터집니다. 새우?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아세요? 굉장한 그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고 뭐 총알탄 사나이 이런 데서 단역으로 영화도 나오기로 했어요. 뭐 흑인이고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었죠. 그분이 자기 와이프를 죽였다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죠. 근데 전후 상황을 보면 뭐 죽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형사사건 무죄 났지만 나중에는 민사사건에서는 다 인정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오제이 심슨 사건 당시에 이제 이분이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는 자니 코크니라니라고 유명한 흑인 그 변호사가 맡아서 어떻게 풀어나갔냐면 완전히 인종 이슈로 간 거예요. 인종 이슈 문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처음 들어갔던 경찰 중에 하나가 인종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신문거다, 뭐 이건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미국도 뭐 이런 음모론들이 있어요. 근데 명확해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이고 도망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도망가다가 추격전이 생중계될 정도로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죄가 납니다. 배심 재판에서. 미국은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권리예요. 그러니까 배심 재판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배심 재판을 해야 돼요. 배심 재판을 하게 되면 사실 특히 복잡한 내용 같은 경우는 보세요. 그냥 아무나 뽑혀서 온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인종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성별이 되냐, 영향 안 받겠습니까? 평소에 오제이 심슨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안 걸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철저하게 인종 게임으로 갖고 결국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무죄가 난 다음에 미국 전역에서 이 재판에 대한 비판이 엄청 크게 돌았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이 배심 제도를 바꾸자, 이걸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발전되진 않았어요. 시스템에서는 존중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 사회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가.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뭐냐면 그 비슷한 누가 지금 4심제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서 4심제로 해야 된다는 무슨 주장이 있어요? 시민사회라도 그렇게 주장합니까?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민주당 혼자 저러는 거예요. 왜? 그냥 대법원 엿먹이려고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대법원이 엿먹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깎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누가 엿먹냐? 여러분이 엿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률 비용이 치솟을 것이고 여러분이 짧은 시간 동안에 권리구제 못 받을 것이고 나라가 개판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4심제를 도대체 진짜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 다 뒤져보세요. 최근에 4심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문이라든가 논설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그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죠. 근데 얘네가 지금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거꾸로 털어먹고 거꾸로 완전히 뒤집는 거를 그냥 이렇게 간다? 이유는 뭐냐? 아까 다시 말해서 그냥 엿먹이기 위한 거예요, 대법원을. 근데 실제로 엿먹는 건 여러분입니다. 공수처가 도입하고 검수완박 역시도 검찰 엿먹이기 위한 거죠. 자기들 개를 만들기 위해서 공격하지 못하게. 그런데 누가 엿먹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사건 처리가 이렇게 늘어지고 있잖아요. 정치가 중요합니다. 좋은 정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우리 당한테 이걸 참 요청드리고 싶어요. 성실하고 정교하게 싸우자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설명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쭉 모여 앉아가지고 대법원을 위해서 아니 그건 우리가 왜 대법원을 위해 싸웁니까? 여러분을 위해 싸워야죠. 그렇지만 이게 왜 여러분한테 힘들어지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